네, 전년도에 이게 부동산에 관련된 이제 시민들의 의식을 이제 조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조사 하나마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겠죠.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든 간에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생기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라든가 앞으로 투자처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들을 많이 할 거고요. 그만큼 이제 집중되는 관심 때문에 거래는 되지도 않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호가는 높아지고 있고, 또 현재 유일하게 거래가 한두 건 일어나는 것들은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뭐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 시세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정책,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만들어 놨던 정책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얘기고요. 뒤늦게 이제 공급책을 마련을 해서 3기 신도시를 30만 가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진행시키고는 있지만 각 지역마다 삐걱거리는 자본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계획했던 대로 뭔가가 정말 차곡차곡 진행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까지 이어지면서 이 사업이 진행될지, 이것조차도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권들의 변화가 생기면서 부동산 정책들이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투자처도 바뀔 테고요. 또 투자에 관련된 또 심리도 바뀔 겁니다. 작년도에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내용을 세대별로 이제 구분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은 이제 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위에 건물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지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현재 주택과 건물을 포함한 토지를 포함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가 없이는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그냥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의식조사는 국민의 47.7%, 약 절반 정도는 부동산 투자 의향이 있다. 이거 작년도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올해 현재 상반기까지 통계 또는 하반기까지 해서 전체 통계는 내년 나오겠지만 이보다도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10명 중에 7명 이상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대상으로 아파트 선호도가 40%, 수도권이 36.5%,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에서 나온 대로 최고가 경신한다 이런 내용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세대라고 하는 2030, 이제 40대 초반까지 이제 에코 세대가 아파트 선호도가 50.7%, 그리고 개발이익, 실제적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뭐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서 또 현재 실제적으로 또 어느 정도는 또 그 자본 이득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개발 이익 모두 개인의 몫이다 라는 생각이 18%, 에코 세대 생각 그렇다는 얘기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18% 정도는 개인의 몫이다라고 계산하는 거고요. 첫 부동산 구매를 한다거나 또 임차를 한다거나 했을 때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경험이 32.5%. 지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집값이 워낙 월등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어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군가는 당연히 부모님이겠죠. 그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에코 세대는 79년도부터 92년 사이에 태어난 2030 세대 계층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처를 선호하는 게 변화가 생겼던 부분은 실제적으로 주거 안정 목적 외에, 주거 안정이라는 얘기는 내 집 하나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집, 정말 좋은 집 하나 있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 외에 투자로서도 부동산을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부동산은 투자처다. 특히 주택은 투자다라는 이제 공식이 성립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1990년도 이전에는요. 여유자금이 생기면 여유자금이 어떤 방법으로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기게 되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쓰겠다라는 비중이 3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얼마다? 2020년도 기준은 1.4%. 여유자금이 생기면 1.4% 정도만 내가 개인 사업에 투자를 할 거고 나머지 줄어든 부분만큼은 어디로 갔다? 부동산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47.7%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동산 구분했을 때 7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쭉 봤을 때도 말씀드린 토지와 주택, 건물이 다 포함되겠죠. 부동산에 전체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 보시더라도 토지와 주택과 건물, 여기 다 부동산이라고 하겠죠. 그랬을 때 28.6%였던
실제적인 이제 부동산을 투자처로 인식했던 비율이 이제 2020년도에는 47.7% 거의 2배 이상 높아진 거고요. 예금 같은 경우도 예금은 실제적으로 85년도가 가장 높게 형성됐던 시기고요. 최고 금리였던 어떤 시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밖에 없고요. 이제 올해 2020년도에는 22.4%.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관심도가 높아져서 22.4%대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금을 움직이는 현재 그 유동자금들을 가지고 현재 생각하는 투자처들이 그만큼 현재 때에 따라서 또 세대별로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아파트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선호도를 보시게 되면 에코세대가 있고 에코세대 2030, 30대, 40대, 60대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베이붐 세대가 60대 이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붐 세대부터 해서 거의 30%대. 근데 에코세대가 월등히 50.7% 정도 아파트 투자를 선호한다. 10명 중에 5명은 무조건 아파트 투자를 선호한다. 보통 2030 세대는 현재 부동산보다는 다른 뭐 금융상품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 관심이 많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변화가 생긴 거고요. 10명 중에 5명 정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세대가 돼버렸고요.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부터 프리베이비붐 세대는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39%에서 뭐 30%대 초반. 전체를 봤을 때 40% 정도는 부동산, 특히 이제 아파트를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개발에 관련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과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발이익 환수의 의견 조사를 보게 되면 85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쭉 봤을 때 거의 80% 이상은 개발이익 환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비율입니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세가 높다라는 비율은 2006년도와 2020년 약 14년 정도 봤을 때도 54%대에서 58.7%대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그렇지만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세대별로 쭉 봤을 때 이제 푸른 색깔이 이제 에코세대입니다. 말씀드린 푸른 색깔이 에코세대고요. 0%부터 100%까지 환수 비율을 따졌을 때 100%까지 환수를 하자라는 비율, 찬성한 비율이 3.6%. 그리고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집중되는 퍼센테이지가 있죠. 40에서 50%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에코세대입니다. 그래서 21.8% 정도는 에코세대 전부 전체적인 인구 세대 봤을 때 절반 정도, 50% 정도만 세금을 내는 게 적당하다라고 계산을 했고요. 18.6% 좀 높은 비율입니다. 30% 정도가 적당하다. 아예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비율이 18%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프리 베이비붐 세대라든가 40,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세금을 내려고는 하나 에코 세대 같은 경우는 18% 정도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라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어찌됐든 내가 그전부터 취득했던 부동산을 그 개발로 인해서 이득이 생기는 건데 이걸 왜 세금으로 냈느냐. 그런 비율이 높다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에코 세대가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부터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끌고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세대들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도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 선회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는 27.9% 거의 비슷합니다. 50% 정도는 내야 된다고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 베이비붐 세대 57세에서 65세 정도 되는 비율을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는 19.8%를 차지한 30%만 내면 된다라는 계산이고요. 그 다음 프리 베이비붐 세대 66세 이상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가장 높은 비율을 봤을 때는 10.9%나 10.1%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20%대 정도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금을 덜 내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정말로 역설적으로 봤을 때 젊은 세대도 세금을 덜 내고 싶어 한다는 부분도 같이 어우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개발이익 환수는 환영하나 양도세는 너무 높다라는 비율로 현재 통계가 잡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세대별 공시가격 현실화 이제 90%대까지 육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시장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고 세금의 부과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90% 이상, 90%냐 100%냐를 따졌을 때 90% 이상이 되는 비율이 34.3%. 그러니까 현실화 의견을 봤을 때 34.3% 정도는 공시가격이 인상되는 거를 찬성한다는 얘기고요. 프리 베이비붐 세대가 22.5,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가 34, 그 다음에 에코 세대가 38. 재밌는 거는요. 지금 현재 통계 자료를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만든 자료를 보게 되면 부동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40.5%가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걸 찬성을 했습니다.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저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은 29.7%만 찬성을 했다. 공시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내가 부담해야 될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입장이 달라짐에 따라서 현재 통계조사의 조사 수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유주택자가 되게 되면 똑같은 통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부동산 갖고 있던 사람들이 또 없어지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던 걸 처분해서 무주택자가 되게 되면 다시 거꾸로 그 비율은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 자체를 봤을 때도 부동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통계 자료가 수치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동산 정책의 인식 차이가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가. 우리가 보통 이제 종부세라든가 공시가격 현실화, 그 다음에 부동산 감독기구, 개발이익에 관한 환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실제적으로 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워낙 또 비싸지고 차익이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종부세 강화, 과세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69.4%가 지지를 했는데요. 이 국민들의 지지한 어떤 그 설문조사 통계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76%는 징벌적 과세나 세금 폭탄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부분, 실제적으로 언론 매체에 적은 헤드라인을 차지하는 보여지는 부분과 실제로 국민의식은 다르다는 얘기겠죠. 보여지는 건 찬성을 하고 있지만 거의 현재 10% 이상은 세금 폭탄이다 이거다. 징벌적 과세다라고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 75.4%가 찬성을 했는데 언론기사 64.2%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생기게 되면 재산권 침해가 되고 지나친 시장 개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항상 이면이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절대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렇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냥 어림잡아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통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더 수정하셔가지고 잘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